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75번째 스테이지를 향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뮤뮤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풀 멤버를 장착을 하고 방송을 녹음한 게 1월달 이후에 3개월 만이네요. 야, 진짜 오래됐어요. 뭐 이리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스케줄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로치 씨랑 얘기를 했던 더 라스트 가이 편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77회차 녹음을 1월달에 진행은 마쳤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거든요. 그때 전체 모여서 녹음했던 이후에 각자 스케줄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이었다. 긴박에 긴박을 거듭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팀이 확진자가 제일 많기도 했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확진이 됐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잠깐만. 우리 팀의 유일한 생존자는 전가요? 역시 나는 인류의 아니죠. 희망이었던 로치 씨도 건가? 안 걸렸죠. 아 진짜네. 그럼 네. 우리가는 인류의 희망인 걸로.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 제작진들도 지금 한 번씩 확진이 다 걸렸던 상황이라서 그 겪고 나서 격리 해제되고 이게 진짜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자 좀 회복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나갈 무렵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레트로 피플이 방송이 좀 굉장히 지연이 됐던 상황인데,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77회차가 엄청 재밌게 됐는데 그 사이를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뭐 77회차는 이미 61회차에도 예고편이 미리 스포일러가 다 됐지만은 파이널 판타지 7을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날 박진감 넘쳤는데. 네, 진짜 박진감 넘쳤어요. 미리 여기서 뭔가 네타 아닌 네타를 드리자면은 레데리는 꼭 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아.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뮤뮤 씨가 생일이셔서 예. 저희가 팀에서 정말 각출을 해서 플스4를 놔드렸습니다. 아니 난 진짜로 저게 올 줄 몰랐죠. 네, 정말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생산 차질이 걸렸다는 게 저는 실감이 돼요. 전에 카르마 씨 거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제 매장 뭐 새 제품을 사람을 살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뛰어버려가지고 애매해서 이제 죄송하게도 미리 양해를 드리고 최대한 좋은 중고품을 구해보겠다, 뒤져보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정말 어렵게 괜찮은 걸 구해가지고 이제 오늘 선물로 저희가 팀에서 드렸습니다. 대단한 발군의 서치 능력들. 네. 대단해요. 즐겁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미미 씨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시고, 각자 근황 잠깐 얘기하고 출발해볼까요? 먼저 오랜만에 오셨는데 미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소가 되었죠 요즘에. 그러니까요. 이직을 하시고 나서 가장 바쁘신 우리 팀 분들 중에서 양대산맥 중에 한 분이죠. 다른 한 분은 카르마 씨인데,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뮤미 씨가 좋은 의미에서 소가 된다면 카르마 씨는 나쁜 의미에서 소가 되고 계셔가지고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소가 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저는 이 소가 이제 일 못하겠다고 주인한테 이제 한번 대들었어요. 네. 네, 오늘 그냥 이제 한번 나의 몸값을 제대로 쳐달라. 내 축사 좀 제대로 마련해달라. 내 사료 이거 뭐냐. 제발 나도 좀 이제 제대로 된 사료 좀 먹고 싶다 했는데 예. 짬처리는 그만 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15일간 연속 근무했으면은 나 좀 더 살려달라 했더니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법은 법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합시다. 뭐 그렇게만 지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림이 되게 새로운데 우리가 보통 녹음을 할 때 큰 사과에 작은 사과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보통. 근데 오늘은 큰 사과가 2개나 있네요. 계속 사과나무 마시고 있어가지고 올해 농사가 지금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만큼은 작년 못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으세요? 아니 사과를 찾으시길래. 진짜 사과가 나오네요. 진짜 사과도 있다. 네. 여기 베어문 거 말고 진짜가 많네. 네. 배워물면 되죠. 잠깐만요. 네, 방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찍었습니다. 요거 저희 레트로그램 관리자분께 조용히 토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생일 지금 선물 받으신 미무짱님 이미지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방송 때 맞춰서. 방송 때보다는 먼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잘 올려서 여러분들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가실 무렵에는 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로치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로치 씨도 바쁘게 나날을 네, 보내고 계시죠? 저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일하고 뭐 그러고 스터디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니까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뭐 저도 여기는 무슨 저거예요?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축사가 됐습니다. 이제 딱 보면 외양간 배운 소, 아니 바쁜 소, 배운 소, 죽어가는 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장님은 무슨 소예요? 저요? 뭐 항상 변함없는 소가 맞지 않을까요? 네. 안 바쁜 것 같으면서도 바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안 바쁜 것보단 좋은 인 거니까요. 맞아요.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청탐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바쁜 일상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또 날씨가 또 좋아지다 보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방역에만 잘 신경 쓰시면서 좀 생활하시면은 그래도 좀 지난 2년보다는 그래도 여러모로 활동적으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자, 오늘 부산하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광고 바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피플 75번째 스테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봄맞이 특집인데요. 녹음은 봄철에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봄에 나갈 수 있을까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오랫동안 내부에서 하겠다고 묵혀놨던 작품인데 드디어 4명이 모인 기준에서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녀가 왔습니다. 네, 코나미사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도키메키 메모리얼 되겠습니다. 국내명 두근두근 메모리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먼저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트로피플 75번째 스테이지. 그 주인공인 도키메키 메모리얼은 1994년 5월 27일 코나미에서 제작 및 발매한 작품으로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의 시장 개척과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선구자적인 입지를 다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키라메키 고등학교의 전설의 나무에서 졸업식 당일 고백을 받게 되면 그 연인들은 평생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행복의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줄거리로 주인공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양한 활동과 능력을 육성하면서 작중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호감도와 파라미터를 통해 적절히 제어를 해가며 졸업식 당일 플레이어가 원하는 캐릭터에게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발매 이후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본 작품은 첫 발매인 PC 엔진을 시작으로 플스 클래식, 세가 세턴, 슈퍼 패미컴, 게임보이, 윈도우즈, PSP, 모바일 계열 등으로 다양하게 이식되었습니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시리즈의 1편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시리즈 중에서 가장 히트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1편이에요. 그렇죠. 네, 시리즈가 지나갈수록 좀 희미해지는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1편만 못하다. 네, 그 이후에는 워낙 경쟁작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연애 시뮬레이션의 좀 기초를 다진 이게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흘러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제작했던 뭐 러브 플러스 뭐 이런 것도 기억하는데 워낙 또 쟁쟁했던 타이틀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들이 있었다 보니까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좀 시리즈가 지나갈수록 좀 찬밥 신세가 된 것도 있죠. 게다가 캐릭터들도 많이 좀 바뀌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많이 좀 사라진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이 해보신 것도 그러면은 그쵸. 저는 1편이었습니다. 1편이었고 2편은 거의 못 건드렸고 3편은 있던 것만 알고 있고 4편은 살짝 해봤습니다. 4편이 PSP로 등장을 했었죠. 뭐 걸스 사이드 같은 뭐 그런 스피노프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남자 주인공이 여성분들을 이제 공략하는 거면 반대로 이제 여성 플레이어 분의 주인공이 돼서 남성분들을 공략하는 그런 작품도 많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속의 도키메키 메모리얼입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됐던 두근두근 메모리얼의 추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국장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예전에 이런 상황을 보면요. 그 73회차인 메타슬러그에서 아하. 국장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자,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프롤로그였고 오늘 방송을 위한 메타슬러그를 위한 뭐 하다시피 오늘은 이제 국장님이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고유명사처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아, 고유명사처럼. 오늘은 나입니다. 네. 일단은 국장님은 살짝 묵혀두고. 우리 나야, 또 나. 옛날에 즐거웠던 그 사건도 한 번 있었잖아요. 방송 중에 난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죠. 인공지능이신 분이.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과사의 그녀. 네. 사과사의 뭐. 그녀가 난입을 했었는데 저는 이 게임 그냥 있는 것만 들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게임이야라고 봤던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건이었죠. 우리가 있었던 그 사과사의 그녀가 난입했던 그 사건이 제일 컸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갑자기 저는 시오리의 그녀로 기억되고 싶었으나 시오리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다시 그쵸. 한번 시오리 언급드리는 아버지. 남자친구였습니다. 수많은 남자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저 여자분들 팬클럽 보면은 거기도 누구맘 이러는데 딱 그거잖아요. 맞아. 맞네. 아니, 그럴 때도 보통 보면 키우니까 맘이라고 붙이는 거지. 다들 속으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염원하지만 속으로는 염원하지만 약간 그 열린 지갑으로 키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약간 결혼하신 부부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랑 이제 남편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나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것 같다. 맞아요. 이제 있어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난 딸 하나 키우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더 정확하게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미연식 게임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대충 이러이러하게 내용이 흘러간다라는 건 알았지만 좀 더 결정적으로 좀 더 궁금해졌던 상황이었죠 그때가. 그 이후에 확실히 궁금증이 좀 증폭이 됐었죠. 그쵸. 제가 미연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돌이켜 판단해봤을 때 봄이 좋냐 같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몽땅 망해라 라는 시리즈로 좀 이어졌다 보니까 약간 오늘도 그래요. 몽땅 망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부제는 봄이 좋냐 특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날 좋은 날에 그렇죠. 왜 남의 연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솔로 4명이 모여가지고 인생한탄라는 오늘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소가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네. 자, 이어서 로치 씨가 언급해 주실까요? 어떻게 시대 속에서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이름만 들어봤죠 자체는. 근데 미연식 게임은 이제 간간히 하나씩은 해봤습니다. 하도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걸 몰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말에 이의 있습니다. 저도 이 있습니다. 간간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 간간이 아니죠. 요즘에는 좀 빡세게 네.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레트로그램 담당자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방송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사의 노트북을 그쵸. 기존 거를 넘겨드리고 양도를 해드리고 제 아웃도어 용품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제가 쓰던 흔적, 물론 이제 초기화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 흔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보통 기본 바탕을 쓰거든요. 근데 그 기본만 있던 녀석이 갑자기 화려한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좀 아닌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마우스패드가 오나 등장을 했는데 이 마우스패드마저도 화려한 아이들이 등장했고 이를 뛰어넘어서 안경 닦기마저도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거 혹시 그거 우리 인스타에다 올려도 돼요? 그거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그 작업환경 최상이라고 보내주셨던 그 상관없습니다. 있잖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도 같이 이제 별도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와, 그 사진 보고 네. 진짜 즐겁을 했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래도 방송 날짜 기준으로 나름 흥겨운 날 아니겠습니까? 미미 씨 생일이기도 하고. 그쵸. 여기에 미소녀 붙이지 맙시다. 방송만으로 그냥 갑시다. 굳이 저 사진을 같이 저 축하와 더불어서 여러분 어때요? 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음 기회에 올리자.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가자. 살려는 드릴 테니까. 아니 뭐 사진은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아니, 2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자고요. 네, 그거는 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씩 해보긴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몰입이 안 됐어요. 뭐 어쩌라고 뭐
솔직히 말하면 쟤랑 나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게 좀 강했거든요. 저는 요즘 미소녀 게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저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요. 네. 이거를 사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거든요. 이상하게 저런 걸로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언젠가 약간- 저는 그 옆 동네 방송 얘기인데 미라지를 한번 할 때 이분을 주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지금 예, 약간 들어요. 아재 개그랑 비슷한 건데 그게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남의 사람의 바- 반응을 보고 내가 네. 즐거운 거? 네, 그거거든요. 뭐 증권가 찌라시 마냥 미라지 제작진들의 찌라시 전원에 의하면 저분이 저런 식으로 노선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거하여 이제 그만 나오시죠 라는 의사가 있었다. 그 한때 SNS에 잠깐 떴었긴 했는데 왜 그 성향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성적 네. 성향 테스트. 맞아요. 이분은 하면은 왠지 딱 느낌이 와. 약간 어떤 쪽일지 느낌이 와. 이런 거 보면. 세드 쪽으로 네, 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과학. 예, 그쪽으로 할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온가족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 19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9금이었으면은 지금 도키메키 메모리를 하겠습니까? 동급생하고 있지요. 굳이 무슨 도키메키 메모리를 하고 있습니까? 온가족의 방송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가자는 의미겠죠. 이걸 왜 해? 아니 그럼 한여름에 한번 해요 핫하게. 저희는 온가족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도를 지키면서 가겠다. 아니 뭐 어른들은 온 가족 아닌가? 아이들도 듣는 방송이다.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별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게임이 아니에요. 권장하고 싶은 게임은 아니에요 솔직히. 백들은 알고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어디를 봐서 권장 방송인지 권장하는 차라리 이게 게임입니까? 건전한 것 같은데. 당신은 빠지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자, 카르마 씨는 이 게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저는 참고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저희 사건이었던 시오리 아버지가 탐생하시고 나서 그쵸, 네. 그쵸. 이제 딱 그때 이름은 몇 번 들어봤지만 그냥 뭔가 지나가듯이 들었던 그런 정도였지. 시오리 아버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봤는데 저는 지금 얘기할 때가 딱 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994년도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93년, 94년도에 PC 엔진인가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이 막 다 됐었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94년도에 나온 거를 이제 한국어 더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하다. 이거를 좀 했어라는 느낌이 그냥 좀 들었어가지고. 이게 아마 오늘 방송 이 작품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두 갈래로 나뉘실 거예요. 그냥 로컬판, 번역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판, 번역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로 따지면 이제 원판을 보는 거냐 더빙판을 보는 거냐 이런 느낌이겠죠. 원판을 즐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원판을 즐겨봤던 사람이고 더빙판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렇게 더빙판을 통해서 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관점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시대적인 거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때가 좀 문화 개방 이런 거 할 때라 한창 이제 더빙이나 이런 번역이 좀 한창 들어올 때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슬금슬금 풀릴 됐었죠. 때? 네. 그래서 운수를 좀 잘 탔죠. 그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참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게임 색감을 참 SNK급만큼으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게임 색감이 물론 이제 시각적인 거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색감을 되게 이쁘게 뽑았어요. 컬러풀하죠. 네, 되게 컬러풀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지금 봐도 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게 색감을 잘 뽑아낸 느낌이랄까? 게임이 좀 이뻐요, 확실히.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고. 자, 드디어 제 차례가 왔나요? 오늘의 자, 이제 주인공은 드디어. 나예요. 네, 주인공의 오늘의 방송을 등장. 위한 오늘의 방송을 위한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당연히 학창 시절에 경험을 해봤고, 학창 시절. 네, 중학생 저는 때인가요? 중학교 무렵이었던가 고등학교 초 같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굉장히 나는데, 네, 저렇게 훅 들어온다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거기까지만 근데 합시다. 아니 생각해봐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면은 모든 게 궁금할 나이잖아요. 저 그때 중학교 때 거의 게덴푸드 마구마구밖에 하는 것 같아요. 잠시 조용히 해봐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당신 자, 모두 다들 귀를 기울여봐요. 당신 게네프트 마그마고 할 때 난 이 사람아 슈퍼마리오 하던 사람이야. 어디서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저는 이제 플스1을 통해서 이걸 즐겼습니다. 사실은 플스1에 처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PC 엔진이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임이 많이 유명해지긴 되기가 물론 이제 PC 엔진 때도 많이 유명을 했지만 그 시장이 확장이 됐던 게 그때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초기 모델이죠.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과 세가 세턴을 이제 용으로 발매가 되면서 이제 많이 더 퍼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플스용으로 즐겼고요. 그러면서 꽤 신선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죠. 게다가 이제 이 미연시라는 장르 자체가 남성 버전이나 여성 버전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몰입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래요? 제가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때 시절에 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망이 있었어요. 주변에 공학 다닌다는 애들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공학이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남녀공학과 그러니까요. 비율이 좀 비는 되게 게 많아- 남고라는 네. 게 많이 없었죠. 네, 보편화가 솔직히. 됐는데 저는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대리만족받은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즐겼고요. 오히려 한글판은 제가 그 당시에는 PC가 없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한글판을 나중에 이제 2000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때 좀 구할 수 있게 돼서 PC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해봤는데 또 색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글이 나오고 이제 음성까지도 한국어가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나이가 먹었고. 그렇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액기시가 쭉쭉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그 약간 다른 용어긴 하지만은 내가 지금 말을 줄이는 건 네. 전초의 호를 위한 그렇죠. 그냥 추진력을 얻기 도약이 위한 뿐이다. 것이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시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두근두근 메모리얼입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주목이 있었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카르마 씨가 이제 언급해 주신 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일단 게임 자체의 색감이 정말 예뻤고 그리고 이게 이식작들도 거의 그런 색감들을 다 유지를 했어요. PC 엔진이 16비트에 가깝지만 거의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16비트까지는 좀 애매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로도 오프닝을 보면 물론 이제 오프닝이 그 세가 세턴과 플레이스테이션 되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딱 등장을 했거든요. 원래 오프닝이랑은 달라요. 근데 그런 그 원래 초기 버전으로 봤을 때도 꽤 임팩트가 있었고 저렇게 나온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슈퍼 패미컴으로도 이식이 됐었거든요. 그마저도 색감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참 밸런스를 잘 만들어서 이식을 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른 의미로 초월 이식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색감 얘기 꺼낸 김에 좀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참고로 예전에 지금 게임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 할 때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딸을 키우는 그런 게임을 한번 했었어요. 프린세스 아니요 그거 아니었고 네. 고등학생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졸업을 바라보는 근데 이제 거기서 여성향 게임이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등학교를 보냈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카르마 씨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예요. 갑자기? 여기는 아무도 지금 그 말 안 하고 딸을 있었는데. 키웠대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오해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때 이제 내 다음 아버지. 그때 이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여자 사람 친구가 이제 뭐 초등학생 때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었으니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 그 친구가 했던 게임 CD를 빌려서 했었는데 약간 그게 아쉬운 건 그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 색감이 거기는 오히려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머리카락이 너무 다 검정. 딱 뭐라지 너무 딱 그냥 검정에 튀는 요소도 없고 좀 그게 몇 노멀하다 년도 보니까 게임이었어요? 몇 년도에 나왔던 그거를 기억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대가 갈수록 그 그림체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거의 리얼한 느낌으로 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뭐라고 하지? 모해화라고 하던데 느낌이. 뭐 좀 귀엽게 귀염귀염한 하고. 느낌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보통 미연씨 게임 들어보면 죄다 귀염귀염한데 저는 이제 말씀이 이제 하시는 거에서 생각이 났지만 요즘 미연씨를 잘 안 하게 되는 계기가 캐릭터에도 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나 말씀하신 리얼한 스타일의 캐릭터의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내려요 빨리. 어디서 지금 똥을 묻히고 있어. 아니 뭐해화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로치씨를 봤는데 표정이 뭔가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는 표정인 거예요. 나 나설까 말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 오늘도 여전히 산으로 가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여러분은 청취하고 진짜 계십니다. 너무 웃겨. 그만 묻혀요 똥 말이에요. 적당히 묻히란 말이에요. 아니 왜 서로 다른 똥인 척하지? 같은 똥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천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재패니메이션 같은 작품이라든지 그런 게임류의 디자인들이
별로 눈에는 안 가요. 좀 저는. 많이 이질적이죠. 네. 굳이 그쵸, 따지면. 그쵸. 저는 이제 제 취향으로만 따지면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나왔던 이미지풍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게임은 장르는 다른 거지만 저는 예전 클래식한 랑그리사의 일러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미려하고 막 이런 좀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면사마이즈인가? 아, 그런 아. 느낌들 있잖아요. 그 딱 각진 느낌에다가 그런 느낌에 오히려 좀 더 멋있다는 느낌이 들지. 근데 저는 그거의 느낌에서 약간 변곡점이 왔던 느낌이 약간 이누야사? 그 작품에서부터 살짝 뭔가 좀 이제 동글동글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누야샤까지는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니 잘 이게 봤었네. 그러니까 어느 세대를 살았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아. 어디를 중점적으로 봤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누야샤까지도 값지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 좀 다르다 각지다고 보니까. 봐요. 네. 이누야샤는. 근데 그나마 기존 거에 비해서 많이 동글동글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그런 건가? 저는 캐릭터랑 이런 전체적인 느낌 보고 있으면 셀러문 같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왜냐하면 그 받았는데요. 당시에 유명했던 화풍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머리 색깔, 캐릭터들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셀러문 느낌이랑 비슷하고 근데 또 시대도 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 그리고 당시에요. 요 예. 비슷한 때 나왔던 뭐 사쿠라 대전이니 뭐 투하트 뭐 이런 거 봐도 비슷해요. 맞아요. 다 그런 흐름이고 남성이나 여성 캐릭터를 표현할 때 특히 이제 작품들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장르가 다른 것들일지라도 보통 일러스트적인 느낌들은 비스무리해요. 그런 화풍이다라는 느낌? 아니 심지어 땡땡이키 쪽을 지금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은 또 하필 머리 색깔이 또 핑크인데 또 피치가 떠오르게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 뭔가 주인공 공식 같은 형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전대물에서 빨강색은 리더다. 요즘은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리더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요즘엔 하얀색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블랙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게 뭐 무직하게. 적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참전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흰색이나 검정색이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예전엔 근데 진짜 빨강색이 대표였거든요. 그쵸, 빨간색이 뭐 후레쉬맨이나 되잖아요. 이런 네. 것만 봐도. 그리고 꼭 이호기는 여자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캐릭터나 여성 캐릭터의 그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캐릭터가 빨간 계열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지에 나오는 이 시오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쓰는 뭐 헤어밴드 이런 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물론 그치요. 요즘에 이제 다시 그 복고 바람이 유행이긴 유행이다 해요. 보니 이 헤어밴드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좀 바라보게 되는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떨떨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여기 일러스트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친구들 보면은 딱 그 시대의 그 풍의 머리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 진짜 그립다 이거. 가끔씩 이런 게 땡겨. 자, 그럼 이어서 뮤미 씨는 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셨는지. 저는 좀 그런 일러스트가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스토리 전개를 해 나가는 과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책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선택지 선택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임이잖아요. 일종의 공식 같아요.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육성 시뮬레이션의 형태들을 보면 거진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또 진짜 만화책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이게 이 게임이 참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시각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코믹스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딱 게임상에서 잘 풍겨줬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약간 리얼타임 같은 느낌인 거죠. 캐릭터도 모션을 좀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뭐 눈동자를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싱크가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면적으로 이미지만 보고 하는 거에 보다는 좀 더 몰입감이 더 좋지 않나. 살짝의 표정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오프닝이 따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게임에서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캐릭터들도 이 오프닝 셀 애니메이션도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오프닝 작화가 달라져서. 네, 이게 진짜 셀 애니메이션의 파워구나. 맞아요. 라고 느꼈어요. 물론 이게
그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이제 당시에 빅히트를 하면서 이게 OVA라고 하죠. 작품이 나오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되게 스토리는 산으로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랬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OVA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작화보다도 오프닝 작화가 더 이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오프닝이 있으면 작화가 더 오프닝이 더 이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좀 않았어요? 힘을 빡세게 주니까. 맞아요. 그쵸. 그 테일즈 시리즈 플스로 나왔던 것도 막 오프닝에서 딘 막 음악 나오면서 처음에 세리노레이션 오프닝 나올 때 보면 그걸로도 한 방 딱 먹이는 게 있었잖아요. 와 미려하다. 약간 일본 쪽에 이런 걸로 사기치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그 77회차 때도 나오겠지만 파판 때도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딱 처음에 나왔다가 갑자기 웬 너가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들. 그렇지. 이게 뭐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궁금하신 분들은 77회차를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였네요. 근데 이런 게임들 하고 있으면은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일본은 만화의 강국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강해요. 그때가 아직 아니가 거품 맞아. 빠지시기 전이라. 그쵸.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확 빠지기 전이라. 맞아요. 소위 말해서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할 때 그 3대에 있던 시기니까. 맞아요. 예. 한 2000년대 가야 이제 슬슬 그게 그렇죠. 후꺼지는 이제 많이 데가. 후꺼지는 네. 상황이 오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두근두근 메모리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르 유형, 이게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장르라고 보는데, 이 장르 형태에서 봤을 때 당시나 또 지금 돌이켜서 현재 상황에서도 그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게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죠. 이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이게 오죽하면은 진짜 코나미를 그때 멱살 잡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웬만큼 코나미가 이때 빨대를 쭉 꽂아가지고 쫙 빨아들였던 시기였거든요. 이 하나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은 딱 요즘 하신 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하면 유이왕 이전에 요거였다. 뭐 이제 카드 장사하시기 네. 전에 요거였다. 미니 그러니까요. 이전에 이거였죠. 꽤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번외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게 속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코나미에서 뭐 제작 펀드도 막 모집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얘기를 했었던 막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쭉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한글화가 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글화가 올 로컬라이즈가 돼서 발매가 된 작품이라서 또 의의가 남다른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지명까지 로컬라이징 하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그 원어 있잖아요. 이름을 맞아요. 살려줬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신기하긴 했어요. 명칭 같은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로컬화만 해준 거지 의역해서 바꾸지를 않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맛은 좋았어요. PC로 할 때도. 그래서 아마 몰입도가 많이들 높으셨을 거예요. 한글화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그때 한글화에 참여하셨던 성우분들도 꽤 목소리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대성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때 이분들이 다 투니버스 거의 1기에서 3기 거의 아, 한글라이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는 이분들 누군지 몰랐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본 아. 진짜 투니버스 좀 열심히 보셨으면 진짜 다 아는 그 얼굴들이거든요. 야, 그래도 나름. 아니 근데 네. 사실 투니버스까지 갈 필요도 없고 KBS 성우님들도 몇 분 계셨고 아, 아니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 시기랑 이런 거 보면은 다 투니버스에서 입사해서 활동하다가 넘어가신 거예요. 이게 분산이 되시는 이제 분들이셨구나. 투니버스 퇴사하고 MBC나 KBS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때는 다 투니버스 전속이실 때예요. 다른 의미에서 충격을 먹었던 게 그 캐릭터 공략이나 이런 거는 뭐 재미적인 거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등장 인물 중에서 이주인 레이가 있잖아요. 네네. 남장 여자죠. 그쵸, 뭐 그쵸. 스포일러 공소시효가 몇십 년이 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등장이 남자지만 나중에 고백 이벤트를 받아서 성공하면은 이제 원래대로 여장을 하고 등장을 해서 이제 여장이 아니라 여자가 됐죠. 여자가 돼서 이실직고를 하면서 고백의 나무 앞에서 만나는 씬이 나오는데 저 이분 그 성우 하신 분 목소리 듣고 그 엔딩 씬 보면서 진짜 기겁했거든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그 정도요. 너무 그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참 놀랬어요. 좋아하는 성우분이라 이분이. 오히려 그 원작 초월한 느낌이랄까? 근데 일본의 더빙이 되게 안 좋았다는 평들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캐릭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한글화를 듣고 나면은 더 오히려 몰입감은 한글화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성우분들이 다 일본은 그 신인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다른 일에 종사하시다가 급하게 오신 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후지사키 시오리 이 성우 맡으신 분은 그 오프닝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플스랑 세턴에 발매됐을 때부터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랑 오프닝 나오는데 그 노래가 그 후지사키 시오리 성우하신 분이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거의 아이돌급으로 그때 막 활동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저는 이 한글화의 유일한 이제 좀 불만이 한 가지 있다면 오프닝에 노래 가사를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 코러스만 좀 넣어놓고. 거기까지는 좀 진행이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은 이렇게 성우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되게 익숙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좀 그게 많이 없었던 때여서 또 더 그랬을 수도 근데 있어요. 웃긴 건 그 이후에 보면 투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우한테 노래 시킨 거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았어요. 앞서서 제가 후지사키 시오리 그 일본 성우분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분이 아마 제 기억상 이 작품이 데뷔작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한데 뭔가 연기하는 느낌까지는 안 들고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 좀 전문적으로 나온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후지사키 시오리의 한글판 그 성우하신 이현진 성우인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오나의 여신님?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베르단디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우분이셨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영판을 못 봤었어요. 그거를 오나의 여신님을. 그분이 주인공이셨구나. 근데 OVA 진짜 옛날 거긴 한데. 맞아요. 뭐 오나의 여신님뿐만 아니라 뭐 슬레이어즈에서도 나오셨고. 근데 저는 슬레이어즈는 지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SBS에서 최덕희 씨가 했던 판이 제일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분이 셀러문 데스 막 그랬잖아요. 슬레이어즈는 그리고 아마 이때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90년대 약간 저의 기억상으로는 여성 성우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원탑 중에 한 분이 최덕희 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유명했던 작품들에 다 죄다 여주인공들을 맡으셔가지고 그 몇 분 그 펀치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최덕희, 정미숙 뭐 아니면 그 누구시냐 그 체리 하신 분 문선희성 이런. 진짜 요거는 정말 이거 킬링버스다 이거. 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쭉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하고 재미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재미적인 부분 놓칠 수 없죠. 네, 게임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일단은 뮤미 씨는 이 게임을 보셨을 때 게임적인 거에서 뭐 해보지는 않으셨으니까 생일 지정하면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재미에서 좀 얘기를 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참신했죠. 이름과 별명과 생일 게다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벤트 상황에서 게임상에서긴 하지만 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주인공이잖아요, 포지션이. 그쵸. 예. 남주는 어쨌든 플레이어인 거고, 그 생일이 이제 갖게 되면은 또 거기서 오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캐릭터 중에서 후지사키 시오리랑 뭐 다른 캐릭터들하고 생일이 같을 때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주인공 보정을 좀 해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생일 등록할 때. 가장 좀 웃겼던 거는 폭탄? 저는 솔직히 폭탄 보면서 약간 이게 연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약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더라고요. 무슨 처음에 무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원만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스탯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탯 좀 모이고 이제 멀티 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자애들 만나기 시작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멀티 막으려고 폭탄 없애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완전 이거 그냥 턴제 RTS인데. 의외로 게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플레이어가 하는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되거든요. 이제 반복적인 RTS인 거죠. 각 항목에 맞춰서 그것의 스킬을 키우던지 아니면 반대로 스트레스 지수는 줄여야 되니까 줄이던지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유일하게 그 수학령이나 이런 이벤트 씬에서 할 수 있는 JRPG 스타일의 배틀씬. 그냥 배틀이 불량배 만나면. 네, 불량배나 이런 게 바닥지는 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틀이 딱 예전에 득해나 파판 같은 느낌으로 짱 등장해가지고. 저는 수학여행 가서 사슴이랑 싸웠거든요. 별 이상한 애들이 다 나와요. 갑자기 무슨 뭐 불량배는 그림 좋은데 조조의 뭐 쿠조조 타로 같은 애가 등장해가지고 너 뭐야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사슴도 무슨 몬스터 헌터 나올 것 같은 애가. 사슴도 뭐 디타큰 애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별 이상야릇한 애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같이 다니던 이제 그때 당시에 플레이어와 다니는 여자 캐릭터와 함께 이제 둘이 배틀을 하는 뭐 그런 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성 노가다 하는 거는 이제 운동회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막 공굴리기라든지 뭐
연타를 막 계속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는 거. 왠지 그걸 못 해가지고 꼴등을 하면은 희열이 얼굴이 썩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말은 대사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고 있지만은 아유 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악 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 좀 인성 논란도 있어. 이제 북한의 언어 중에서 네. 괜찮다라는 말을 보통 쓸 때 이렇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정말 딱 그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여기서 약간 그 일본식 그 거절 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걸 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좀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이러는 것부터 아니에요. 그게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건데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데이트 신청을 했잖아요. 네. 주인공의 외모나 매력 지수가 제 기억에 40이 안 되는 기준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러면 데이트 나오잖아요. 여주인공이 이렇게 도망가죠. 등장해서 가만히 대사 안 하고 있다가 말없이 그냥 이러면서 가요. 없어. 난 까인 거지.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난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 남주 대사가 더 충격적이던데. 왜요? 뭐라 그러는? 남주가 본인이 안 괜찮은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아, 내가 외모가 안 되는구나. 좀 꾸며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웃겨. 게임적으로는 힌트를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힘든 유저 거죠. 입장에서 먼저 매기는 거죠. 저도 그거 초반에 모르고 했을 때 이제 몇 번 걸려가지고 이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씁쓸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 캐릭터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근데 나중에 한 2학년 정도 돼서 이제 스펙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공부가 이렇게 쉬운 걸 하니.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공부가 담을 쌓고 산 캐릭터긴 하지만 아니 지금도 공부한다고 피똥 싸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문과 이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만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문이과와 있으니까 예체능부터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모까지 좋아. 뭡니까 이거? 감동스럽죠. 근데 예. 웃긴 거는 외모가 점점 노력해서 나아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외모는 그러니까 진짜 외형보다는 오히려 그 패션 센스나 좀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거겠죠. 깔끔함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딱 그 중학생, 물론 여기 시점이 고1이다 보니까 고1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못 모른 중학생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근데 제가 성장이 약간 되는. 꼬인 걸 수도 있는데 남자애가 꾸민다니까 자꾸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눈썹 정리, 샤기컷, 뭐 아니 이 시대를 생각해봐요. 가죽옷. 예? 이때 이미 그게 자리 잡았어요 일본은. 일본은 아, 이미 일본이 잘 그때가 나왔다. 그때는 맞는 전성기예요 거고. 그게.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린 티를 벗어나고 점점 이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느낌으로 외형적인 게 변해가는 걸 보고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그 스탯이 그게 올라가는 게 그거고 그러면서 그 여자 캐릭터들이 좋아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게임 자체로만 봐도 그 캐릭터마다 감정 단계가 5단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별로 폭탄. 그리고 안 좋은 관계. 그냥 평온한 중간. 좋아하는 관계 완전 빠진 상황. 이렇게 제가 5개를 기억하는데 그 미세한 변화들의 여부도 지금 뮤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꽤 디테일하게 잘 내포해서 설정을 하고 있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뭐 답이 있다 이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제작진의 저는 제일 큰 실수가 시오리를 너무 어떻게 보면 스펙만 따지는 여성? 약간 요렇게 비치게 맞아요. 약간 만들어서 그래서 인성 논란이 좀 있죠. 제일 큰 실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따로 나오는 소설이나 뭐 드라마 CD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애가. 근데 세상 천사 같은 게임에서는 이거를 그 파라미터로 이걸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무슨 뭐 180 이하는 루저 거의 이 수준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거의. 근데 설정만 보면 이해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속고 친구인데 집이 잘 사는 거 아니지만 그냥 그 여러 가지로 만능적인 엄친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저도 한마디 붙이면은 반대로 주인공 스펙이 낮았는데도 돼버리면 여주인공으로서의 그 입지가 너무 낮아져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처음부터 딱 이제 남주가 호감을 갖고 스타팅되는 캐릭터잖아요. 다른 캐릭터들은 아까 로츠 씨가 말했듯이 스탯을 올리면서 이제 만나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노릴 수 있는 캐릭터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들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나중에 나오는 미연씨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소꿉친구 이런 애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거 다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발이 좀 셌어가지고. 소꿉친구의 여기서 포지션 살짝 다른 건 보통 보면은 로치 씨가 말씀하신 소꿉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호감이 없어. 그냥 한 여동생 정도나
남매 정도의 포지션이지. 약간 나는 치고받는 캐릭터. 나는 쟤를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의 포지션은 이제 소꿉친구가 갖고 있는 정도고 남주가 갖고 있진 않아요 요즘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캐릭터는 내가 좋아했던 여성이니까 좀 높은 거죠. 오히려 만약에 저쪽에 나를 빠져 있었으면 남주가 공략하기가 더 쉬웠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남주가 초등학생 때부터 관심 있었는데 말을 못 걸었으니까. 저는 이 게임의 게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의의를 따지면 일반적인 당시의 기준에서는 이제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는 개념은 그 게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엑스트라 내진 부가적인 면이 강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게임은 이제 재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재미와 더불어서 대리만족이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때부터인가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키하바라 가면은 약간 여자 캐릭터 애들 굿즈 모아놓은 거 파는데 가서 그 굿즈 사고 약간 그러는 남자분들이 꽤 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내서져서 각자의 매력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팬층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그게 판매량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팬덤이 형성된다든지 뭔가 게임적인 관점에서 그냥 보조적인 그냥 이미지나 하나의 등장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대리만족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봐요. 이 게임. 그리고 요 세대가 이제 거의 최초고 이 게임도 이제 한몫했죠. 그렇죠. 엄청 이제 이 게임에 그래서 게임적인 면에서는 뭐 다른 거에서 뭐 땡튜브나 영상으로 봤을 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게임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은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게 이런 면이라고 봐요. 뭐 레퍼런스가 되는 작품들은 꽤 있습니다. 네. 뭐 사쿠라 대전이니 뭐 오렌지 로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 이후에요. 네. 정확하게는 이 작품 이후에 이런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사쿠라 대전, 뭐 트루 러브 스토리 아틀리에 뭐 등등해서 뭐 투하트. 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작품인 거죠. 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게임의 날갯짓으로 지금의 로치 씨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그쵸. 거죠. 그러니까 로치 씨에게는 이 게임은 단군 할아버지 같은 게임인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아름다운 이따의 금수강산에 도키메케 메모리 등장한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거고 이분에게 도키메케 메모리얼은 그 마늘과 쑥을 드신 웅녀를 만나시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 네, 것 같아요. 주인공은 환웅이고 그러니까. 시오리는 그 웅녀고 네, 그런 나머지 거죠. 호랑이들이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게임은 환웅이세요? 아니 이분에게는 이 게임이 보세요. 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똥 묻힐 거예요? 예. 에헤라리야. 이분에게는 이 게임이 고조선 같은 거예요. 그쵸. 네. 약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그러면 이 게임이 약간 그런, 약간 그 하츠미쿠인가요? 거기도 엄청난 거기는 팬덤이잖아요. 이제 조선시대쯤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인 이성계 정도? 거예요. 야, 하츠네미쿠가 야, 거기도 조선입니까? 거기도 연대가 거의 와. 20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한 오래됐어요? 2005년 대충 그쯤 야, 나온 걸로 그렇게 됐구나.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쪽에 이제 문화를 가장 좀 많이 이끌었던 그런 시초의 미연시의 그런 시초다. 그냥 고조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조선이 나올 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제가 와. 중간중간 뭐 한 고려? 한 선조? 이쯤에 해당하는 걸 몇 개 해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은 뭡니까 대체? 정부 수립은 대체 무슨 게임인 겁니까? 정부 수립이요? 정부 수립이면 한 2014년, 13년 그쯤일 테니까 그때면 뭐였더라? 몇 개 있었는데. 정부 수립이니까 한국 게임이겠죠? 아니요, 우리나라가 좀 그쪽에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르로만 그냥 좀 얘기를 그, 해보자면. 제 친구가 하던 것 중에 인어 아가씨인가 뭐 있었는데. 이너 아가씨요? 아니 잠깐만 이너일지는 MBC 그런- 아니에요? 그런- 이너 아가씨는 그거 말고요. 그쵸. 이너 아가씨는 장서희 씨예요. 그것이지. 저도 그거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너 아가씨는 그- 장서희 씨밖에 없어요. 휴대폰 게임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저는 이너 아가씨나 장서희 씨고 저도요. 비슷한 거면은 인어공주밖에 안 떠오르는데. 눈깔 점찍고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내 유혹이고요. 그건 그 뒤고요. 왜 너는 나를 만나? 그 인어 아가씨 최고의 명장면은 그거거든요. 한 대 맞았다니 뺨 2대 때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고 눈 찍는 거는 민소희가 명장면이에요.
그 냄비로 내려치는 거 있거든요. 네, 김치로도 내려치잖아요. 그거는 네, 또 그거는 다르구나. 그 이후에요. 예. 그거는 MBC 아침 드라마. 네. 와. 그쪽 계보에서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이너 아가씨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냥 시장을 그냥 뭔가 한 방 매긴 느낌이었습니다. 여신. 그리고 한 군부 정권 시대쯤 가면은 저기 예나 선종의 딸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역사와 전통을 육성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레트로 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살다 역사 공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요. 아주 그냥 명강이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산 타고 바다 건너는 폭풍 모험 중인 탐험꾼들. 75번째 스테이지의 상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캐릭터들에 관한 끊임없는 수다 타임은 하편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레트로 피플 75번째 스테이지 하편의 업로드는 6월 16일 저녁 온에어 예정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잃지 마시고 언제나 행복한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